자, 서르트르부터 7번째 이야기다. 지금 독학자가 휴머니스트가 됐던 또 원인인 포로 수용소에서의 경험에 대해서 지금 얘기를 하고 있다. 어떤 헛간에 갇혀서 인간을 느끼고 거기에서 내가 내 삶의 목적이 인간임을 발견했던 거지, 독학자는. 근데 이 소설의 주인공 우캉탱은 별로 그것에 대해서 신경 쓰지 않는다. 나는 아픈 것 같다. 나를 사로잡는 거대한 분노를 설명할 다른 방법이 없다. 그것은 병든 사람의 분노이다. 내 손이 떨리고 피가 얼굴로 부어오르고 마침내 입술이 떨리기 시작했다. 이 모든 것은 단순히 뭐라고? 뭐 특별한 이유라고 생각했더니 뭐야? 이 모든 것은 단순히 닫고기가 쉬웠기 때문이다. 거대한 분노. 나는 원래는 저희 독학자가 뭔가 자기 마음에 안 드는 말을 해서 그럴 거라고 예상이 되지만 아니야, 그렇지? 거대한 분노가 왜 이유가 뭐라고? 닫고기가 쉬웠기 때문이야. 이게 계속 지금 존재에 대해서 암시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나도 식었다는 사실이 아주 고통스럽다. 즉, 내 몸 바닥은 36시간 전과 같이 매우 차갑고 얼어붙어 있다. 분노는 나를 통해 소용돌이쳤고 그것은 체온의 하락에 대항하기 위해 반응하려는 나의 의식의 싸움 또는 의식적인 노력과 같았다. 하지만 헛된 노력이다. 물론 그러한 일을 하지는 않겠지만 그렇게 분노에 쌓여 있으면 나는 사소한 것으로 화가 나서 독학자나 직원에게 행패를 부릴 수도 있을 것 같다. 내 분노는 표면에서만 격렬해졌고 잠시 동안 불로 둘러싸인 얼음 덩어리나 아이스크림이 녹아내리는 듯한 고통을 느꼈다. 이 표면적 동요가 사라졌을 때 독학자의 말이 다시 들렸다. 그때까지는 안 들렸던 모양이네. 야, 무슨 말을 하는지 독학자의 말을 더 들어보자. 매일 일요일 미사에 가곤 했지요, 선생님. 저는 결코 신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미사의 진정한 축복은 인간 사이의 교감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한팔이 없는 프랑스군 사제가 신부지 미사를 올리고 있었습니다. 오르간이 있었는데 우리는 모자를 벗고 일어서서 들었습니다. 오르간의 소리에 감동을 받는 동안 나를 둘러싼 사람들과 하나가 된 것을 느꼈습니다. 저도 정말 그 미사를 좋아했습니다. 지금도 그 미사 생각이 날 때마다 일요일 아침에 성당에 갑니다. 생세실 성당의 오르간 연주자는 훌륭합니다. 자, 7번째 이야기. 제목을 정하고 2줄로 정리한다. 우선 밑줄을 긋고 자, 시간은 2, 3분. 자, 8번째 이야기다. 그때를 그리워하겠군요. 네, 선생님. 저는 1919년 3.1운동 있었던 해에 그곳에서 풀려났습니다. 몇 달 동안 매우 어려웠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고 쇠약해졌습니다. 사람들이 모인 장소에 가면 그 무리와 함께했습니다. 그는 웃으면서 말한다. 한 번은 알지 못하는 사람의 장례식을 사람들과 함께하기 위해 따라간 적도 있었습니다. 어느 날 절망으로 우표 수집책을 불에 던지기도 하면서 좌절하는 날도 있었지만 결국 나의 길을 찾았습니다. 잘 됐군요. 누군가 나를 추천했습니다, 선생님. 비밀을 지키려 생각합니다. 선생님의 생각이 다를 수 있지만 이해심이 많으시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사회주의자입니다.
프랑스에서는 러시아와 전쟁 중이기 때문에 공산주의를 사회주의를 인정할 리가 없겠지. 굉장히 자랑스럽게 얘기하고 있는 것 같아. 그는 시선을 내린다. 그의 긴 속눈썹이 떨린다. 저는 1921년 9월부터 저는 SFIO 사회당에 가입했습니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그의 얼굴은 자부심으로 가득하다. 머리를 기울이고 눈을 반쯤 감고 입을 벌린 채 나를 쳐다본다. 그는 밖에 받는 순교자 같다. 잘하셨네요. 훌륭합니다. 내가 말했다. 선생님이 저를 이해해 주실 줄 알았습니다. 더욱이 자기 인생을 열심히 살아온 사람을,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자신이 지금 매우 행복하다고 말하는 사람을 누가 비난할 수 있겠습니까? 자, 몇 줄을 긋고 한 문장, 제목을 정하고 두 줄로 정리한다. 시간은 2, 3분. 아홉 번째 이야기. 그는 두 팔을 벌리고 손바닥을 보인다. 그의 손가락은 마치 낙인을 찍는 것처럼 땅을 향하고 있다. 그의 눈은 흐릿하고 어두운 장밋빛 덩어리가 입안에 있다. 당신이 행복하다면야? 라고 얘기해줬지, 록황탱이. 행복하다고요? 그의 시선은 불편하다. 별로 마음에 들지 않는 말을 한 것 같아, 록황탱이. 그는 눈을 들어 엄격한 눈으로 나를 쳐다본다. 선생님은 짐작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 제가 그 결정을 내리기 전에 제가 얼마나 고독 속에서 몸부림쳤는지, 자살을 꿈꾸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 생각을 거둔 것은 아무도 내 죽음을 동정해주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과 삶에서보다 죽음 속에서 더 완전히 혼자일 것 같은 생각 때문이었습니다. 그렇지? 그는 몸을 다시 추스르고 이번에 하고 싶은 말이 가득하다. 할 말이 많은 사람 같아. 이제 더 이상 혼자가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과 교류하는군요. 나는 그에게 말했다. 그가 미소 짓는다. 곧 나는 내가 너무 순진했다는 것을 직감한다. 제 말은 그게 아니라 더 이상 혼자라고 느끼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제가 누군가와 꼭 함께 있을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지금 어떤 거지? 왜 도서관에서 혼자 있느냐? 인간을 사랑한다면서, 인간을 위해 산다면서 왜 도서관에서 혼자만 있느냐라고 녹황탱이 얘기한 것에 대해서 반론을 제기하고 있는 거지. 이 얘기가 하고 싶었던 거야. 자, 강조 표시를 바꾸자. 녹황탱의 왜 당신은 혼자 있어? 사람을 목적한다면서. 제가 누군가 꼭 함께 있을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이 얘기가 변명으로서 얘기한 거다. 자, 그렇군요. 하지만 사회당 사람들과는 그는 약간 장난스럽게 말한다. 나는 그곳에 있는 사람들과 알고는 있지만 대부분 그들의 이름만 알고 있을 뿐입니다. 선생님, 제가 꼭 친한 친구를 사귀어야 하나요? 제 친구는 모두 다입니다. 자, 강조해 볼게. 이 친구는 모두 다입니다. 이런 건 친구가 아니지. 근데 사실은 아침에 사무실에 갈 때 나는 내 앞과 뒤에서 일하러 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에게는 그들이 보입니다. 용기 내어 마음만 먹으면 그들에게 미소를 지을 수 있습니다. 나는 사회주의자이며 그들 모두는 내 인생, 내 노력의 목적인데 다만 그들이 아직
그것을 모른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저에게는 일종의 축제입니다. 자기만의 오해 속 축제가 되겠다. 그렇지? 자, 정리해봐. 밑줄을 문제 긋고 제목을 정하고 두 줄로 정리한다. 시간은 2, 3분. 자, 10번째 이야기. 그는 간절한 눈으로 나에게 질문을 한다. 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동의해 주었다. 그러나 나는 그가 조금 실망했다는 것을 느꼈다. 그는 훨씬 더 열정적인 동의와 찬사를 기대하고 있었던 거야. 하지만 어쩌란 말인가. 그가 나에게 말한 모든 것이 다른 사람에게 잠시 빌려온 말이거나 인연구라는 것을 안다는 것. 그것이 내 잘못인가? 그러니까 이 젊은 학자는 자기 생각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했던 이야기, 다른 사람의 책에서 있던 얘기들을 인용하면서 자신의 생각인 것처럼 계속 얘기하는 거야. 불행하게도 나는 너무 많은 인본주의자들을, 휴머니스트들을 알고 있었던 것이다. 급진당의 공산당이지. 휴머니스트는 오히려 관료들 편이다. 사람들 편이 아니라는 얘기고요. 자칭 좌익이라는 공산주의라는 휴머니스트는 주로 인간의 가치를 유지하는데 관심이 있다. 그렇지? 그렇긴 해. 그들은 어떤 인간을 배신하고 싶지 않기 때문에 어떤 정당에도 속하지 않는다. 그의 동정심은 가난한 사람들에게 쏠린다. 많은 고전에 대한 지식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바치기도 한다. 일반적으로 말해보면 그들은 아름답지만 항상 눈물로 흐릿한 눈을 가진 미막인 호라비이다. 아름답지만 서글픈 인생이라는 얘기지. 그는 기념일마다 울고 있다. 그는 또한 고양이와 개를 포함한 모든 포유류를 좋아한다. 이렇게 공산주의 작가들은 여기서 그는 공산주의자들이다. 이렇게 공산주의 작가들은 제2차 5개년 계약 이래 인간을 사랑해왔다. 공산주의자도 인간을 사랑해. 그들은 인간을 사랑하기 때문에 인간을 처벌하려 한다. 자, 이건 뭐야? 이건 다른 색깔로 강조해보자. 이쪽은 없지? 그들은 인간을 사랑하기 때문에 인간을 처벌해야 한다. 그들은 보통 강자들이 그러하듯이 조심스럽게 자신의 감정을 숨기는 법을 알고 있다. 그러나 그들은 판사 같은 가혹한 말투로 그리고 그들의 시선이나 목소리의 톤으로 사람들이 그의 친구들에게 부럽지만 가혹하고 비정한 열정을 느끼게 하는 방법을 알고 있다. 제일 늦게 이 대열에 들어선 카톨릭 인본주의자들은 신비한 태도로 인간에 대해 말한다. 런던의 신비한 태도로 런던의 부두 노동자의 삶과 여자 재봉 노동자의 삶과 같은 비참한 삶이 얼마나 동화처럼 아름다운지에 대한 슬픈 억지 소설을 쓰고 있다. 가톨릭 인본주의자들의 가짜 소설이다. 자, 이 책들은 상을 받기도 한다. 뭐라고? 코미디 같은 거야. 코미디다. 자, 한 문장 밑줄을 긋고 그리고 제목을 정하고 두 줄로 정리한다. 시간은 2, 3분. 자, 11번째 이야기다. 이처럼 휴머니스트,
인본주의자들은 모두 주인공이 되고 싶어 한다. 그러나 여기에 다른 사람들, 또 다른 휴머니스트 무리들이 있다. 자, 어떤 휴머니스트들이 있는지 보자. 마다들처럼 책임감을 느끼는 철학자 휴머니스트. 인간을 있는 그대로 사랑하는 인본주의자. 인간을 인간의 이상적인 상태로 사랑하는 인본주의자. 인간의 동의를 얻고 인간을 구원하고 싶은 인본주의자. 인간은 동의하지 않는데 인간을 구하려는 인본주의자. 철학자 인본주의자다 이건, 그렇지? 새로운 신화를 창조하려는 인본주의자. 신화 창조자지, 그렇지? 오래된 신화에 만족하는 인본주의자. 인간의 죽음을 사랑하는 인본주의자. 인간의 삶을 사랑하는 인본주의자. 사람들을 매번 웃기는 쾌활한 인본주의자. 상가에서 밤새 만나는 우울한 인본주의자들. 인간을 사랑하라. 인간이 목적이다. 전부 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 그렇지? 인간을 사랑해라. 인간이 목적이다. 하며 한결같이 외친다. 그런데 그들은 서로 미워하고 또 증오한다. 인간을 사랑하라. 인간이 목적이다라고 하면서 그들은 서로 미워하고 또 증오한다. 그러나 독학자는 이것을 모른다. 마치 고양이들을 가죽자루에 넣는 것처럼 그는 이 모든 것들을 자기 내부에 밀어넣고 가두고 그뿐이다. 그냥 자기 머릿속에 밀어넣고 있는 지식들을 밀어넣고 있을 뿐이란 얘기지. 그들은 그가 모르는 사이에 자루 속에서 서로를 물어뜯고 있다는 것을 독학자는 눈치채지 못하고 있다. 자, 여기도 위치를 하나 긋고 제목을 정하고 두 줄로 정리한다. 시간은 2, 3분. 자, 다 했지? 자, 그러면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고 또 다음 시간에 사르트르의 구토를 보면서 우리 존재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자. 자,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